같은 듯 다르다. 2022년 연끌족과 2012년의 하우스4를 비교하는 뉴스가 나오는데요. 실제로 2012년 하우스4 때는 대출금이 1억에서 2억이었습니다. 지금은요 4억에서 5억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2012년 하우스4 때보다 2022년 10년 뒤에 연끌족들의 충격이 몇 배나 더 크다라는 겁니다. 몇 배나 더. 1, 2억 때문에도 많이 힘들어했는데 지금은 4억, 5억이기 때문에 2030들이 감당해야 될 기간이 30년이 아니라 40년 그 이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연끌로 무리하게 집을 산 사람들은 아마도 20, 30대들이잖아요. 그들은 60대, 70대가 아니라 80대까지 허덕이면서 일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사실상 금융권에게 잡힌 노예들이죠. 적어도 2012년에 하우스4들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집을 팔아서 가지고 있는 대출을 해결할 정도는 됐다라는 겁니다. 손해는 많이 본다였지만 인생이 몰락할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었죠. 인생을 전부 담보답을 정도까지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물론 2012년 하우스4 때도 10년, 20년 힘들어할 정도는 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40년짜리고요. 2012년에는 10년에서 20년짜리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제 표현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은 듯 다르다? 같지 않습니다. 2012년에는 LTV였고 2022년 지금은 DSR입니다. 2012년에는 이자를 얘기했던 거고 지금은 이자 플러스 원금입니다. 개념 자체가 다르죠. 그리고 2012년에 이자를 냈을 때는 이자는 이제 기준금리 대비해가지고 0.5%, 1%, 2% 이 정도 수준이었죠. 지금은요. 충당금이 쌓이고 가산금리가 붙기 때문에 훨씬 더 높습니다. 지금 기준금리 3%인데 시중금리는요. 어떻습니까? 시중금리 5%, 5% 중반, 6% 이렇게 얘기하죠. 평균이요. 2010년 당시에는 기준금리가 3%면 시중금리는 4%였다라는 거죠. 지금보다 그렇게 높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2022년에 연끌족들은 2012년보다 비교했을 때 가산금리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 게 있고 대출의 규모가 2배 이상 늘었다라는 그런 것들. 이러한 것들만 따져보더라도 2022년에 연끌족들은 앞으로 빚을 40년 이상 갚아야 된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이자 부담도 상상을 초월하죠. 평균 4억에서 5억을 빌렸기 때문에 그들이 매월 부담해야 되는 원리금이 400, 500만 원일 거라는 거죠. 2012년에는요. 150만, 200만 원 못가에 찼다라고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아이고 연끌족들에 비해서는 애교 수준이었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이번에 걸려들지 않았다. 조상이 도운 거다. 신이 도운 거다라고 봐야 됩니다. DSR 규제를 풀어야 된다. 어째야 된다. 개소리 하는데 DSR 못 풉니다. DSR 풀어서 감당 못할 대출을 해주면 그 대출이 부실이 생기면 금융권들이 다 떠안다는 얘기입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거죠. 지금 2021년 5월달에 도봉구에 아파트를 8억 5천 주고 산 사람, 이 사람은 애시당초 시작할 때부터 말이 안 되는 선택을 한 거죠. 대출을 4억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 아파트 가격이 어느 정도일까요? 한 6억에서 한 6억 한 중반쯤 하겠죠. 내년 되면요. 내후년 되면요. 저 반토막 납니다. 도봉구의 79평방미터는 시세가 4억 밑으로 내려올 거다라고 봐야 됩니다. 몇 년 지나면요. 이 사람이 대출받은 전액을 집을 팔아도 다 못 갚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누가 저렇게 무리하게 빚을 내서 집을 사라고 꼬드겼냐고요. 꼬드긴 놈도 나쁜 놈들이지만 그 말을 믿고 뛰어들었던 불나방처럼 뛰어든 저들이 어리석은이었다라는 얘기밖에 못하는 거죠. 이미 지금 현재 1년 반 만에 원리금을 227만원까지 내야 된답니다. 저게 227만원으로 끝나나요? 아니죠. 300만원 되고 400만원 되고 그 이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감히 말씀드리건대 연끌에서 4억의 대출을 낸 저분은 하루빨리 팔아야 됩니다. 6억이 되건 5억 5천이 되건 손절매에서 팔아야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몇 년 지나면 아파트 팔아도 대출 다 못 갚는 그런 지경까지 갈 거다라는 겁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대충격이 벌어지죠. 지금은요.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충격이 벌어집니다.
예전에는 DTI는 이자만 포함했지만 지금은 DSR이다.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포함하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많이 줄어들었죠. 이미 지금 감당 못할 빚을 진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 실장은 주택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DSR 규제 적용 지역과 대상을 선별해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된다는데 개풀터등 논설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이미 가계부채가 2012년에 963조, 지금은 1870조입니다. 10년 만에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충격이죠.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2022년 12월 연말 되면 주택담보대출금리가 8%, 9% 가까이 올라갈 거다라는 이야기가 파다합니다. 이게 끝이냐고요. 2023년에 금리가 9%, 10%, 12%, 14%, 15%, 그 이상 더 올라갈 일이 현실이 될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뭡니까? 무수하게 많은 이들이 빚을 못 갚아서 집을 뺏기거나 아니면 꾸역꾸역 오래오랫동안 40년 이상 빚을 갚으며 살게 될 거다라는 거죠. 일본 만화에 가보면 짱구 아빠가 계장인데 대출이 32년 남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일이 이제 한국에서도 벌어지는 거죠. 그렇게 빚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원래 직장에서 일하고 퇴근하고 나면 쿠팡이나 배민 배달 일하고 또 늦은 시간에는 대리운전하고 그렇게 가지고 추가 수입을 한 달에 무조건 200만 이상 벌어야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아마 감당해야 되는 거죠. 무서운 얘기입니다. 2022년의 연끌족과 2012년의 하우스푸어는 절대 같을 수 없다. 빚의 규모가 2배 이상이고 또 대출을 갚아야 되는 시기가 그 때문에 2012년 하우스푸어는 10년에서 20년이었지만 이번에는 40년 이상이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가계부채 960조일 때와 2배가 넘는 1807조일 때가 상이 같을 리 없다라는 거죠. 터지면 그 충격은 몇 배 더 커질 거다라고 봐야 됩니다. 누가 그렇게 빚을 지게 만들었고 저렇게 부동산 시장을 개판을 만들었습니까? 이래저래 말씀드리다 보면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부동산 정책의 실패가 가장 큰 이유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부동산 업계에 담합하고 시세 조작하고 갭투기하고 몰려다니면서 온갖 폐악질들 했던 그들을 방치하고 내버려둔 탓에 대한민국의 경제가 뒤흔들리고 출산율이 서울 기준의 0.7명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미래를 망가뜨린 그들을 우리들이 잊을 수 있겠냐라는 거죠. 문재인 정부라고 하는 그들이 만든 폐악질들을 절대로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지금의 정부라고 또 잘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래저래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사회가 더 암담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조심하고 스스로 대비하면서 삶을 헤쳐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조금이나마 덜 위험해지고 조금이라도 안전해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